오두막 편지. 법정. 순수한 정신과 영혼의 언어, 단순하고 충만한 삶.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법정 스님의 산문집. 출판사 일에. 법정. 송광사 불일암에 암자를 지어 20년을 산 뒤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던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고 있다. 그 삶의 기록과 순수한 정신을 담은 이 산문집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영혼의 언어를 깨우고 있다. 새벽에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맡에 소근소근 다가서는 저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 개울물의 소리에 실려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살아있는 우주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새벽에 내리는 빗소리에서 나는 우주의 호흡이 내 자신의 숨결과 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감지한다.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자연의 소리는 늘 들어도 시끄럽거나 무료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그윽하게 한다. 여기 모은 이 글들은 산골의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그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내 삶의 뜨락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듯 스스럼 없이 열어 보인 것이다. 한 해가 저무는 길목의 선이 헤치고 왔던 길이 잎이 져버린 숲길처럼 행안히 내다 보인다. 나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다시 묵은 허문을 벗는다. 이 책을 대하는 이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으면 한다. 법정. 흙방을 만들며 올 봄에 흙방을 하나 만들었다. 지난해 가을 도자기를 빚는 2단 거사의 호의로 흙벽돌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가 산골에 얼음이 풀리자 실어왔다. 4월 한 달을 꼬박 방 한 칸 만드는 일에 골몰했다. 산 아래 20리 밖에 사는 성실한 일꾼 2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 이전까지 나뭇가응으로 쓰던 자리에다 방을 들였는데 이번에는 아궁이를 기존 방향과는 정반대로 잡았다. 새로 만든 방의 위치도 위치지만 어떤 바람에도 방 하나만은 군부를 지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나는 이곳에 와 살면서 거센 바람 때문에 군부를 지피는데 너무나 애를 먹어왔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에 겪어온 경험과 두뇌 회전이 빠른 일꾼의 솜씨로 이번에 만든 방은 불이 제대로 들인다. 나는 당초부터 예상한 바였지만 처음 방구들을 놓아본다는 일꾼은 불이 제대로 들을지 내심 불안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써 만들어 놓은 방에 불이 안 들이면 말짱 헛일이기 때문이다. 방이 완성되어 처음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날 우리는 기대 반 불안 반이었다. 그러나 불길이 훨훨 소리를 내며 빨아들이는 걸 보고 함께 손뼉을 쳤다. 그때 일꾼은 장난말로 불이 잘 들이면 구들장 놓는 증을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종이 쪽지보다도 나는 그의 솜씨를 믿을 수 있게 됐다. 방이 고루 따뜻해졌으니 성공한 것이다. 개울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은 불이 너무 잘 들여 굴뚝으로 열기가 그대로 빠져나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굴뚝 위에 바닥 기와장을 하나 엎어놓았다. 방 안의 보온을 위해 필요한 장치다. 이 방은 시멘트를 전혀 쓰지 않고 구들장을 비롯해 모두 돌과 자력으로만 되었다. 구들장 위에 흙을 한자쯤 덮었기 때문에 군부를 지핀 지 4-5시간이 지나야 방바닥이 뜨뜻해 온다. 이렇게 되면 사나흘 동안은 불을 더 지피지 않아도 방 안이 훈훈하다. 특히 이런 방은 추운 겨울철에 요긴하게 쓸 것이다. 구들장 위에 흙을 두텁게 깔지 않으면 군부를 지피자마자 이내 더워진다. 아랫목은 프라이팬처럼 뜨거워 발을 디딜 수조차 없다. 아랫목 장판이 까맣게 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 안은
밤은 초저녁만 반짝 더워졌다가 새벽녘이면 식어버린다. 한때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이내 냉랭해지는 세상 인심처럼 우리 모두가 어렵게 살던 지난날 나그네 길에서 하룻밤 묵어 가던 여인 숙방들이 대부분 그랬었다. 며칠 전 새로 만든 흙방에 도배를 했다. 자루로 다지고 발랐기 때문에 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겨 연기가 조금씩 새어나왔다. 초배를 하기 전에 질긴 닭종이를 오려 두세 겹씩 틈을 바른 후에 덧발랐더니 연기가 잡혔다. 연기와 물은 조금만 틈이 있어도 새어나온다. 벽과 천장은 티가 섞인 한지로 바르고 바닥은 장판으로 발랐다. 장판 9장 까리 방이니 한 평 반쯤 될까. 빈 방에 방석 한 장 깔고 앉아있으니 새로 우충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거치적거리는 것 없어 홀가분해서 좋다. 장판 방이지만 시멘트를 쓰지 않고 흙으로만 발랐기 때문에 바닥이 매끄럽지 않고 우툴두툴하다. 그런데 이 우툴두툴한 질감이 나는 너무 좋다. 요즘은 어떤 방이든지 한결같이 매끄럽고 평탄하기만 한데 오랜만에 이런 질박하고 수수한 방바닥을 대하니 마음이 참으로 느긋해진다. 요즘처럼 달아져 가는 세상에서는 질박함이나 수수함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 우리들 삶이 질박함과 수수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쪽으로 기울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루 세끼 먹는 음식만 하더라도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기름지고 걸쭉하고 느끼한 것만을 좋아하는 세태이므로 담백하고 깔끔한 음식을 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음식 문화 속에서 살아가노라면 학처럼 곱게 늙기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몸에 걸치는 옷도 질박하고 수수한 모습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요란한 색상과 과장된 디자인, 그 안에 움직이는 몸짓도 살갗도 그 위에 바르는 화장도 그런 의상에 걸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주거 형태는 어떤가? 거의 규격화된 주거 공간으로 인해 그 형태나 마찬가지로 삶의 내용도 두 부모처럼 개성을 잃고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 질박하고 수수한 것을 낡아 빠진 옛 것으로 물리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미덕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미끈하고 반짝거리고 화려하고 화끈하니 물건이건 인간관계이건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우툴두툴한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있으면 창밖으로 지나가는 미친 바람 소리도 한결 부드럽게 들린다. 이 방에 나는 방석 한 장과 등잔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두지 않을 것이다. 이 안에서 나는 잔잔한 삶의 여백을 음미해 보고 싶다. 시간 밖에서 살다 삼복 더위에 별거 없는가? 더위에 지치지는 않았는가? 더위를 원망하지 말라.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그 가을 바람 속에서 이삭이 여물고 과일의 단맛이 든다. 이런 계절의 수단이 없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제대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날씨가 무덥다고 해서 짜증낼 일이 아니다. 한반도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게 나누어 있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커다란 복이라 할 수 있다. 7월 한 달을 나는 바깥 출입 없이 이 산중에만 눌러 앉아 지냈다.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르면서 새롭게 살아보고자 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집회의 약속을 이행 못하게 된 연유로 해서 모처럼 틀에서 벗어난 생활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건전지가 다 소모되어 시계도 먹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람이 시계를 발명한 이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된 것은 지난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시계에 의존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 폐단도 있다. 먹고 싶지 않아도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먹게 되고, 잠이 오지 않는데도 잘 시간이 되었으니 잠자리에 들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들은 시계바늘에 조종당하면서 삶을 이루고 있다. 시계가 먹고 시간을 알리는 라디오의 기능이 쉬게 되자 나는 비로소 시간 밖에서 살 수 있었다. 배가 고파야만 끼니를 챙기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온 후에라야 잠자리에 들곤 했다. 시계 바늘이 지시하는 시간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먹고 자고 움직이니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태평해졌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나는 비로소 자주적인 삶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다. 돌이켜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질없이 살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시계에 대한 내 최초의 경험은 불안이었다. 어린 시절 고모네 집에 나는 자주 놀러 갔었다. 고모가 잘해주어 몹시 따랐던 모양이다. 그런데 빈 방에서 혼자 놀다 보면 벽시계에 똑딱똑딱 하는 시계추 소리가 몹시 불안하게 들려오곤 했다. 맛있는 음식을 놓아둔 채 나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고모네 집을 빠져나와야 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고모는 걱정이 되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갔다. 요즘은 하나뿐이지만 불이라면서 살 때만 해도 방바닥 탁상시계가 놓여 있었다. 말하자면 시간의 노예 노릇을 충실히 한 셈이다. 그런데 아무리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시계는 산 아래로 내려보냈다. 손님으로 가서 객실에 들어 묵을 때도 벽시계가 됐건 탁상시계가 됐건 째깍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시계추를 먹게 하거나 건전지를 빼두는 것이 야근의 습관처럼 되었다. 물론 객실에서 나올 때는 원래대로 살려놓고 나온다. 손목에 수갑처럼 차는 것이 싫어서 손목지기를 한사코 멀리 해오다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부터 외출할 때만 할 수 없이 차게 됐다. 그러니 시간의 노예임을 스스로 표시하고 다니는 꼴이다. 내가 송강사에서 수련회를 주관할 때는 수련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계를 풀어서 보관하도록 했다. 모처럼 시한부 출가 생활을 하는 수련생들에게 시계의 굴레와 시간의 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해서였다. 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는가. 아직도 몇 분 남았다고 하면서 또는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일 없이 아까운 시간을 쏟아버린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자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것이다.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에 팔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알차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시간 밖에서 살 수 있다. 요즘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우리들 자신도 시간 앞에 점점 냉혹해져가고 얄박하게 전락되어 간다. 한참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다 됐다고 일손을 놓아버리기 일쑤다. 묻힌 김에 조금만 더 일을 하면 깨끗이 끝낼 일도 시계를 보고 일손을 중단하고 만다. 이건 시계의 노예로 익힌 나쁜 근성이다. 시계바늘이 미치지 않는 일터에서 인간의 덕이 두터워진다는 노동의 비밀도 터득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일도 죽는 일도 그 시간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시계바늘에 의존하지 않으면 순간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시간 밖에 있는 무한한 세계에 눈을 돌리면 그 어떤 시간에건 여유를 지니고 의젓해질 수 있다는 소리이다. 세상살이의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노인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고 일러준다. 한 고비가 지나면 좋은 일이 됐건 언짢은 일이 됐건 안팎의 사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다.
노인들은 풍진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의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은 가끔 해결해 주는 수가 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덕이란 말도 있지 않는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하룻밤을 푹 자고 나서 다음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급히 해결해버리려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인보전모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시간 밖에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